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포도맵 식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유행처럼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학적으로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많이 불편하고 설사를 하고 변비를 하고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고 이게 한 3개월 이상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 가장 흔한 질환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로 20대, 30대 젊은 사람에서부터 40대, 5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해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은요, 특별하게 장 안에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궤양성 대장병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병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장이 좀 예민하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병은 없는데 나는 괴로운 거죠. 나는 괴로워요. 나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해도 병이 딱히 보이지 않고 피검사를 해도 딱히 병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항상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이 변도 별로 좋지 않고요. 가스가 너무 차고요. 배가 너무 불편하고 화장실 너무 자주 가서 힘들다고 표현들을 해요. 그럼 제가 뭘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환자분이 묻기도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포도맵 식단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어요. 약물 치료도 있고요. 유산균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식단 관리 중에 저포도맵 식단이 있는데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포도맵 식단, 그럼 이제 포도맵 식단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포도맵 식단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식이 중에서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탄수화물 중에서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은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장으로 내려가서 균들에 의해서 이 배 안에서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발효가 됐을 때 이때 어떤 가스들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글부글 거리고 어떤 불쾌감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켜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발효가 일어나는 음식물들, 그런 탄수화물 포함된 이런 포도맥 식단을 적게 먹으면 그러면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포도맥 식단입니다.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그 탄수화물 일종 중에서 대표적인 올리고당, 그 다음에 이당류, 유당, 과당, 그 다음에 알코올들이 들어있는 폴리당,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쉽게 얘기하면 술 종류랑요, 그 다음에 우유 종류, 유당불내증 할 때 우유 종류, 그 다음에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이 대표적인 크게 세 가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식단표가 쭉 있거든요.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포도맵 식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제한된 포도맥 식단과 그 다음에 권장하는 저포도맥 식단을 보면은 너무나 종류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이걸 지키려고 들으면은 저는 정말 어려우니까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 이해시키기도 어렵고요. 너무 헷갈리기도 해요. 그럴 때는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지킵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포도맥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고당은 도움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유는 골다공증에도 좋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포도맥 식단이 건강에 도움되는 식단은 아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저포도맥 식단이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식단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곡류라면은 당뇨 환자들은 잡곡을 드시라고 하는데 거꾸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쌀밥이 낫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요. 또 유제품 얘기할 때요, 우유나 이런 것들 좋은데 락토프리라고 해요. 우리가 우유 먹고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유당 때문에 그러는데 우유 먹고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은 우유 드시지 마세요. 마트에 가시면은 락토프리 우유라고 있어요. 유당 제거 우유, 그런 거 드시고요. 우유나 유제품들, 요플레,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굳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과당이라고 해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일 중에서 여기 보면 바나나나 블루베리, 포도, 키위들은 그나마 이제 과당이 적게 들었고요. 이쪽에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쪽의 과일들은 조금 더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제한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것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좀 속이 안 좋아, 그럼 그 과일은 좀 적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럽류에서 그냥 시럽 중에 메이플 시럽이 좀 낫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탄산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술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드맵 식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포드맵 식단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밥에선 쌀밥이 좋고 유제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일 중에서 나한테 안 맞는 거 먹지 말고 술은 안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식단표를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유산균 치료, 그리고 도움되는 치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절대 조절할 수 없어요. 매우 괴로운 병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같이 치료해보는 게 좋습니다.